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저희 오빠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농구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저는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권도 말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해요. 네, 맞아요. 적당한 시간 즐기는 게임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게임 속에서 달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통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게임 중독이라 걱정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카드로 30만 원 넘게 현질을 했지 뭐예요. 남편에게 말해 혼내봐도 아이는 자기가 큰 돈을 마음대로 쓴 건 잘못했지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정말 그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게임에 미쳐 30만 원을 쓴 바보가 아닙니다. 게임에 30만 원을 쓰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없는 슬픈 소년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받는 방법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처럼 현실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 시간이나 돈을 낭비해 게임 안에서라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쓰도록 기획하는 팀도 있습니다. 축구, 그림, 공부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어렵죠. 걱정 마세요. 우리 게임 안에서는 쉽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구입해보세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캐시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범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질은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런 걸 준비합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추가해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다시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작전은 수없이 반복되고 플레이어들은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시 17개의 캐릭터로 시작했는데요. 출시 12년 만인 현재는 154개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캐릭터가 154개면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외우고 있어야 게임도 잘하고 인정받지. 네, 게임 내에서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캐릭터나 게임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하곤 합니다. 이런 게임 회사의 상술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초등 고학년 시기가 되어서도 많은 시간을 게임에 뺏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태권도하고 축구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페이커처럼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게임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분명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있고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지하게 진로로 여기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응원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로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 현실에서 공부나 취미생활로 느껴야 할 성취감을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친구들의 경우는 게임 중독을 걱정해야 합니다. 공부나 운동을
못한다는 소리는 참아도 게임 못한다는 소리는 못 참아요. 아, 이 정도면 중독 같긴 한데 어쩌죠? 네, 그럼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함께할 검사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검사인데요. 총 9가지 문항이 나오니 공책에 1에서 9까지 적은 후 본인이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9가지 질문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게임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체크해 봤나요? 전 8개예요.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요. 게임 시간을 속이려다가 들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실은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풀거나 기분 전환으로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밤늦게까지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요. 네, 게임을 하다 보면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흥분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게임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질 수 있죠. 저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밥 먹으라고 하면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매번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곤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시간을 가족들과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지나치게 긴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게임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게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또 다른 게임 중독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다른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악기 연주, 독서 등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개발해 게임보다 현실에 더 재미있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다 보면 지나친 자극을 받아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자극에 중독되게 됩니다. 셋째, 게임 알람 끄기. 앞에서 말했듯 어떤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벤트 광고를 수시로 내보내죠. 게임 알림을 끄면 이와 같은 상술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게임보다는 싱글 플레이 게임을 즐기기.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끝없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력보다는 아이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돈으로 사는 아이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싱글 플레이 게임의 경우 끝이 있고 돈으로 사는 아이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중독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질문이 더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어 지금은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쩌죠? 네, 그럼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줄이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럼 공부, 숙제, 독서부터 스스로 하는 습관을 만들면 될까요? 네, 거기다가 게임 이외에 운동, 음악, 미술 같은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 현실에서의 성취와 재미를 알게 된다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더라도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네, 우선 게임 생각을 줄이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